자, 가죠. 27-2번. 예? 왜일까? 다음 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즉 27번, 27-2번에서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무리수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무리수 찾으라고 한 문제에서 1번 3.14. 3.14. 이거 무리수예요, 유리수예요? 유리수죠. 두 번째 2번 0 루트 0.04. 얘 얼만데요? 헷갈리시면 제가 0.2인데 헷갈리시면 내가 뭐라고? 분수로 보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 10분의 2라고 계산 가능하니까 얘도 유리수죠. 3번은요? 유리수. 루트 3을 제곱한 그 결과값은 3으로 나오죠. 유리수죠. 4번은요? 무리수. 무리수죠. 4번이 정답이네요. 네. 그 다음에 5번은 순환소수니까 유리수죠. 다음 28-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번 선지하고 4번 선지. 어려운 거지. 자, 일단 첫 번째. 소수 중에서는 뭐랑 뭐로 나누어진다?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눠진다. 제가 그때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소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다? 수의 표현 방법의 차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모두 가능하다. 정수 또한 소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무한소수가 될까요? 유한소수가 될까요? 둘 다 되긴 해요. 근데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데 따지자면은 유한소수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즉 유한소수라고 하는 거에 포함이 된다. 유한소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겠죠?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예요. 유한소수. 아니죠. 순환소수죠. 네, 1번은 순환소수입니다.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2번 2번이 가. 2번 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36이니까 얼마? 6-6이라서 값 0 나오죠? 네. 일단 보류. 3번은 뭐예요? 나인데 나가 저거 계산하시면 3분의 6이니까 2 나오죠. 얘는 일단 아닌 게 확실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3분의 루트 27 우리 배웠어요. 27이라는 건 뭐의 제곱이라고? 27이요. 루트 27이요. 27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곱하기 뭐로? 3의 세제곱이죠. 그럼 이거 3루트 3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그럼 이거 루트 3이네요. 이거 나 맞아요? 예, 4번이 맞는 말이에요. 2번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문제 얘기한 것처럼 유한소수랑 그 순환소수로 둘 다 나타날 수 있고 따지자면은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거를 그 얘기할 때는 그냥 정말 그 정수를 제외한 숫자 문제에 좀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네, 정수가 아닌 수 중에서 소수냐 뭐 유한소수냐 무한소수냐 순환소수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냐 이걸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아세요? 그래서 모든 유한소수는 무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계산해봐요. 이거 0.9 순환만 이거 얼만데요? 뭐분의 뭐예요? 9분의 9니까 1이죠. 둘은 서로 같은 수입니까? 다른 수입니까? 같은 수죠. 그럼 이거는 유한소수입니까? 무한소수입니까? 무한소수죠. 그럼 얘는요? 유한소수죠. 예. 그래서 정수를 아예 논외로 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예 논외로 친 것 같습니다. 소수로 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게, 얘기하려면요. 대수학 쪽은
대학교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해요. 그냥 간략하게 생각하면 8-28-2번은 그런 명확하게 아닌 애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당하는 애가 있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제끼는 걸로 하면 되겠죠. 28-2번이었습니다. 32-2번 갈게요. 32-2번.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를 그렸다. AC, AQ, BD, BP 라고 할 때 제가 항상 뭘 얘기했었죠? 수직선의 어느 점에서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P의 좌표를 따라가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2에서부터 시작하죠. 2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2만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Q의 좌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1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답 2번이네요. 하나 찾았어요. 그죠? 다음 3번. P와 Q에 해당하는 수의 합은 3이다. 그죠? 왜? 이거 어디야? 32-2번에 P의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2고 Q의 좌표가 2 더하기 뭐라는 거야? 1 더하기 루트 2고 2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래서 요 두 개,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두 개 더, 요 위에 요쪽 더하면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만 더하면 3 나옵니다. 그래서 3 맞는 말이에요. 그럼 AQ의 길이. 틀린 말. 그쵸. AQ의 길이는 뭐예요? 그쵸. 오른쪽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어디서 출발했냐? 아까 OQ의 길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AQ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루트 2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4번 되겠네요. 그럼 PA의 길이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A의 좌표가 1이고요. 항상 물어볼 때는 어디서 어디를 뺀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 P가 2 마이너스고 Q가 1 더하기네요. 그러니까 큰 거,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거를 뺀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사실은 지금 이거를 여기서 배우면 안 되기는 합니다. 뒤에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좀 깔끔하지 못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32-2번이었습니다. 37번과 44번에 7-1번. 자, 37-1번에서요 루트 40이라는 숫자가 어디와 어느 정수 사이에 있는 숫자인지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제곱수로 생각해야 되죠. 그죠?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죠. 그럼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 40 더하기 1이라는 애는 뭐와 뭐 사이에 있게 되는 겁니까? 7과 8 사이에 있는 거죠. 몇 번? 네. 이렇게 풀어요. 그럼 뒤에 있는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2번은 지금 발견했습니다. 41-2번도 해요. (41-2번이요) 자, 41-2번에 41-1번이요. 2번이. 야이씨, 그만 바꿔. 뭔 말이야 그게. 자, 루트 24 나누기 3 더하기 나누기는 일단 어디로 가요? 분모로 가요. 자, 그러면 루트 24라는 애를 루트 3 곱하기 루트 5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건 결국엔 뭐예요? 루트 15분의 24죠. 그죠? 그럼 이거 루트 5분의 8 나와요. 맞죠?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루트 8이거든요. 41-2번 문제가 되게 지저분하다. 되게 애매하다. 그냥 양의 정수라고만 홀랑 나와버리면 어떡하냐.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요. 사실은 얘를 유리화해야 되는데. 얘다 A, 2, 5, 10, 2. 이거 루트 5분의 이 루트 2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 안 한 부분인데요. 분모에 루트가 있는 꼬라지를 참으시면 안 돼요. 분모에는 절대로 루트가 존재할 수 없어요.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모에 유리화라고 해서 이건 오늘 수업할 내용인데 분자, 예를 들어 이거 봐봐. 2분의 1이라는 거에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변한다고, 그러니까 곱한다고 해도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것처럼, 그럼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여기다 똑같은 애를 곱해주면, 값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루트 5와 루트 5를 양쪽에 곱해주신다면, 얘는 5분의 2 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1 나와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따위로 알려주면, 왜냐면 뒤에 유리화가 따로 나와서 분명 숙제를 내줬는데, 썩을. 네, 이 교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 자체 교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쓰면 안 됩니다. 예? 데스크에 항의해 보십시오. 아마 대차게 까일 겁니다. 네. 44.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고요? 루트 13이라는 값을 k라고 한다면 이때 루트 1.1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 거죠. 얘 100분의 117이잖아요.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혹시 117이라는 애는 13의 배수가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13 곱하기 9. 그죠? 그러면은 루트 100분의 9 곱하기 루트 13으로 생각하셔도 되죠. 얘를 뭐로 친다고요? 얘는 얼마예요? 에헤이, 뭔 소리일까? 소수로 보지 마. 분수로 봐. 10의 제곱이니까 분모 얼마 남고 10의 제곱이니까 10 남고 9는 3 남고 그 다음에 얘는 K라 했고 끝. 왜 소수로 바꾸고 있어? 여기서 소수라서? 하지마. 그냥 분수로 했으니까 분수로 끝내. 그리고 나서 야 10분의 3이니까 0.3인 건 알잖아. 그걸 왜 굳이 저쪽으로 가냐. 그러면 44-2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44-2번. A 또는 B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44-2번 같은 경우는 그럼 뭐예요? 자, 그러면 이거 도현이가 한번 도와주세요. 일단 몇 분의 몇으로 바꿀까요? 1000분의 인데 10 루트 10. 그러면 얘는 10 루트 10 되는 거 혹시 아세요? 10 루트 10 분의 루트 5 되죠. 요건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네가 말한 유리화를 하게 되면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루트 50 돼요. 얘가 얼만데요? 아니요. 거기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근데 5번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될까요? 자,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 항상 제곱수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분모가 1000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뭐예요? 1000분의? 얘를 1000분의 10루트 50이죠. 그럼 이건 뭔데요? 이건 뭐랑 같아요? 1000분의 루트 5000이에요. A랑 완전 다른데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자,
니네들이 제곱수를 외워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왔군요. 됐을까요? 아, 예, 하세요. 43, 41을 음. 제가 여러 번 풀었는데 답이 똑같이 나오는 답이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43-1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 75라고 하는 애를 소인수분해 하시면 이건 어떻게 나왔어요? 5의 제곱 곱하기 3이요. 그러니까 얘는 5 루트 3이요. 이거 얼마라고요? 그게 A. 끝. 답 몇 번? 근데 그러면 5 루트 A가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루트 3이라는 값을 A로 본다고 했죠. 루트 3이라는 값을 루트 A로 본다는 얘기 안 했죠. 그렇지 답이.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죠? 네. 예. 네, 이 정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곱근을 계산할 때, 곱하기와 나누기를 계산할 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했던 분재풀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였죠? 수랑 먹고.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애들은 안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거나 나누고, 밖에 있는 애는 밖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거나 나눈다. 그 둘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m 루트 a와 n 루트 b를 곱하면 m, n 루트 a, b로 나타내야 하고, 얘를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를 했을 땐 n분의 m 루트 b분의 a 형태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게 곱셈과 나눗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을 때 뭘 할 수 있다? 안에 제곱수가 곱해져 있다면 얘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흔히 했던 실수 중에 하나인데, 처음 할 때 하시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아까 뭐였냐면은 얘를 밖으로 꺼낼 때 제곱이 되기 전 상태로 꺼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나와서 틀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까 방금 전에 루트 108이라고 했는데 얘를 제가 분명 루트 36 곱하기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6루트 3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36 루트 3이라고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6루트 3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좀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거는요, 진도가 다 나가고 나면요, 수력 충전 한번 나갈 거예요. 빨간 펜이요. 연산치기. 네. 빨간 펜이요. 그 빨간 펜, 구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교재로 나온 구몬책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단순 연산 교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풀이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반복 계산.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도가 다 나가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기본 문제라던가 이런 거, 응용, 유형 이런 것들 조금 더 연습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또 왕창 숙제가 나가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운 테스트를 볼 수 있게. 몇 시간 만에? 다운 테스트요? 45분이요. 20문제요. 커트라인 75점이요. 75점까지가 통과요. 못 넘는 거예요. 제 시험이요. 남아서 보충으로요. 혹은 주말에 나와서요. 언제, 통과 못하면, 제 시험도 통과 못하면 계속 봐요. 통과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교재 검사도 할 겁니다. 교재가 싹 다 풀리고 오답이 싹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을 볼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계산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뭐 수업 내용적으로 많이 설명할 것들은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어디까지였냐면 몇 페이지였죠? 27페이지에 대해서 개념 설명했었고요. 그죠? 28, 29페이지까지 해봐라 라고만 얘기하고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다 풀고 답도 맞춰 보셨습니까? 답은 안 맞춰요. 답 뒤에 있다니까요. 그 답 뒤에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8-1번의 다음 중 옳은 것은 5번, 5번이죠. 8-2번은요? 1번, 3번이죠. 3번입니다. 야, 나누기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곱해버리면 어떡하냐. 8-2번에는 3번이죠. 그 2루트 5라고 하는 애가 그 2가 이게 2의 제곱이 4니까 루트 20으로 계산하실 수 있죠. 그래서 8-2번에 맞는 거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5번 같은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유제 2번, 유제 8-2번이에요. 밑에. 그 5번 같은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모든 수가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8-2번이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그 질문했던 43번 유형과 비슷한 문제, 43번, 44번과 비슷한 문제의 유형이었어요.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서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8-3번은 얼마예요? 5번, 5번이죠. 그 다음에 8-4번은 그러면 3번, 3번입니다. A가 얼마 나오고요? 6, A가 6 나오고요. B가 3, 3 나와서, 네, 그래서 18 나오죠.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좋은 얘기 잘 해주셨는데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거는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경우 루트 b분의 루트 뭐 1 같은 그런 경우에 루트 a분의 1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분모에 무리수가 존재할 때 뭔 짓을 해서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수, 제곱수니까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제곱해서 최종적으로 a분의 루트 a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거를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왜 이 짓을 하나요? 굳이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뒤에 나와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 해야만 해요. 마찬가지로 얘도 선생님 이거 굳이 꼭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그것도 뒤에 나와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루트 b 분의 a 같은 경우에는 뭐 하시면 돼요? 분자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를 기준으로 같은 걸 계속 곱해주면 되죠. 분자 분모에. 그럼 b분의 a 루트 b라는 형태로 나올 거고요. 그럼 만약에 m 루트 b 분의 n 루트 a 형태가 나온다면 이건 보통 여기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여기다가는 분자 분모에다가 얼마 곱하는 건 최소화시킵니다. 이 덩어리를 통째로 여기에다가 n 루트 b를 곱하고 여기다가 n 루트 b를 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의 유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만 곱하면 됩니까? 루트 b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계산해주면 nb분의 m 루트 ab라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숫자를 계속 곱하면 되는지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9-1번에 있는 이그젬플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첫 번째 루트 20분의 루트 3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굳이 분자와 분모에 루트 20을 다 곱한 다음에 20분의 어쩌고 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꺼낼 걸 꺼내서 약분을 하고 하지 말고 그냥 뭐 하시면 된다고요? 20이라는 숫자는 뭐니까?
예, 그쵸. 2의 제곱 4 곱하기 5니까 4는 밖으로 나오면 2 루트 5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0분의 루트 15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 이걸 지금 할까? 아니야. 두 번째, 심화 과정 하게 되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나눠서 유리화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게 계산이 훨씬 빠르긴 한데, 니네는 아마 지금 그걸 하라고 그러면은 멘탈이 한 반 정도 작살이 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일단 루트 8분의 4라고 하는, 이걸 보고서 제가 든 생각인데요. 일단 먼저 해볼게요. 얘는 뭐로 바꾸라고요? 2 루트 2. 많이 나오는 숫자들은 알아서 머릿속에 들어오겠지만, 예, 이제, 외우시는 것, 뭐, 빨리 외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많이 외울수록 좋아요. 그래서 약분하시면 이거는 루트 2분의 2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또 뭐예요? 분자 분모에 루트 2를 곱해주시면 2분의 2 루트 2죠? 그래서 값이 얼마예요? 루트 2라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서 그게 가능하긴 하거든요. 루트 2분의 루트 4? 루트 2? 아니면 애초에 여기서도 가능해요. 루트 8분의 루트 16이라 루트 2. 이렇게 애초에 무리수를 약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안 바랄게요. 이거는 일단 무리수에 적응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에는 요거까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9-2번 한번 오른쪽 보지 마시고 한번 숫자를 쫙 채워보세요. 다 됐냐? 보자. 1번의 답은 2분의 루트 2, 2번은 3분의 루트 6, 3번이 7분의 루트 14, 4번이 루트 5, 5번이 6분의 루트 2, 6번은 4분의 루트 2. 맞죠? 7번은 3분의 루트 3. 그죠? 루트 3분의 1 남고요. 그래서 유리하시면 3분의 루트 3 됩니다. 8번은 마이너스 6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9번이 마이너스 20분의 루트 3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예제 9번. 루트 18분의 13이라는 거를 A 루트 2, 루트 2분의 6을 B 루트 2라고 할 때 4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일단 9번 같은 경우에 뭐라고요? 유리화하시면 뭐냐? 18이라고 하는 건 3 루트 2입니다. 3 루트 2분의 3이니까 계산하시면 2분의 루트 2입니다. A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루트 2분의 6이라고 하는 애를 유리화하시면 3 루트 2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B라는 애가 3 나옵니다. 그래서 4A 더하기 B는 얼마? 5가 되겠네요. 자, 9-1번, 9-2번 잠시 뒤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유리화까지 하게 되면은 일단 뭘 할 준비가 됐냐면, 야, 잘 생각해봐요. 우리 초등학교 때 제일 처음에 숫자 배운 다음에 뭐부터 배우냐? 그 사칙연산 배우면 뭐부터 원래 배웠어요? 무슨 소리니? 덧셈 뺄셈 배우지도 않고 무슨 구구단을 배우니? 그럼 공부 잘못한 거다. 진짜, 이거 진짜 잘못 배운 건데? 너 진짜, 만약에 진짜 그렇게 배우셨으면은, 곱셈이 왜 곱셈이에요? 여러 번 더한 건 여러 번 곱한 거요? 그건 거듭제곱 더한 아니에요? 건 그니까요. 4 곱하기 3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을 세운 거. 그쵸, 4를 3번 더한 거죠. 그러면, 안 해? 더하기부터 배웠으니까 곱하기를 배운 거네? 그지? 그럼 4를 3번 곱했다는 건 뭐예요?
이걸 사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이죠. 가끔 어떤 놈들이 4의 세제곱을 10이라고 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도 없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그걸 생각을 한다면 분명 우리는 사칙연산 할 때 뭐부터 배웠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뭐부터 배웠어요? 곱하기랑 나누기를 먼저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얘는 그 이제 무리수의 특수성, 그 제곱근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요, 뭐 하듯이? 동류항 계산하듯이. 동류항 계산하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니? 예를 들면 2x 더하기 3x는 얼마니? 5x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2x 더하기 뭐 5y 마이너스 x는 뭐예요? x 플러스 5y죠. 그럼 이건 둘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끝내죠. 자, 그러면 동류항 계산하듯이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문자 취급해서 그냥 그 덩어리 문자 취급해서 m 루트 a 더하기 n 루트 a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숫자를 덩어리 취급해서 같은 동류항으로 생각하셨다면 뭐라고? m 플러스 n 루트 a로 보는 거죠.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m 루트 a와 n 루트 b 같은 건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덩어리 뒤에 있는 문자가 다른 걸로 취급하니까. 동류항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8. 자, 좀 쉬운 것부터 갈게요. 루트 2 더하기 3 루트 2. 이거 얼마예요? 그쵸? 앞에 항상 얼마가 곱해져 있는 걸로 취급한다? 1이 곱해져 있는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4 루트 2 되는 거 확인되죠? 그러면 뭐 2 루트 2에서 5 루트 2 빼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루트 2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러면 이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더 이상 정리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류항 계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동류항입니까? 미친 사람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루트 안에 숫자가 같으면 동류항 취급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되자.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은 문자가 서로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가 서로 다르니까 얘네들은 동류항이 아니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서 이대로 멈춰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갈게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8. 이거를요, 그냥 정말 이렇게 놓으면은 계산할 수 있니, 없니? 없잖아요. 왜? 뭐가 다르니까? 안에 있는 수가 다르니까. 하지만 이 8, 루트 8이라고 하는 애는 변형이 가능하죠. 뭐로? 2루트 2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2루트 2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동류항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3루트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제곱수를 빼는 이유입니다. 뭐가 계속 와. 그리고 이게 유리화를 하는 이유예요. 아씨, 뭐 이렇게 자꾸 와. 저런.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그럼 대체 저거 분모 유리화 어떻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얼마예요? 얘는 뭐로 바꾸시면? 2분의 2루트 2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2분의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뭐야? 앞에 얼마 더해져 있어? 이 루트 2 앞에 얼마 곱해져 있는 거야?
2분의 1 곱해져 있는 거야. 뒤에는 얼마 곱해져 있는 거야? 1 곱해져 있는 거야. 그냥 이거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3 루트 2. 요 따위로 쓰지 마세요. 왜 요 따위라고 얘기를 하냐면, 루트 2라는 건 그래서 문자야, 숫자야. 내가 방금 전에 동류한 계산 하듯이 라고 했지만, 그래도 원론적으로 얘는 문자야, 숫자야? 숫자니까 얘는 어디에다 써줘야 돼? 위에다 써줘야 되죠. 이거 이렇게 쓰지 마시고 2분의 3 루트 2라고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서 계산하는 거 이해 안 되시는 분? 괜찮아요?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너네들한테 프린트를 줘야 되는 이유 막 이렇게 납득이 되죠? 그래서 그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항식, 거기 나와 있네요. 몇 페이지 설명이냐면요. 32페이지 첫 번째 그 제일 윗칸에 있는 거. 오, 여기도 동류항이라는 멘트가 있었네요. 난 신경도 안 썼는데. 자, 근호안의 수가 같은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다항식에서 동류항끼리 덧셈과 뺄셈과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같은 숫자가 아니라면 계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33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3페이지 근원의 수가 같은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다항식에서 동류항끼리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라고 해서 뒤에 밑에 보시면 루트 A와 루트 A가 서로 같으니까 앞에 있는 개수 취급해서 개수끼리 합만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밑에 있는 렉처가 딱 그 내용이에요. 다항식의 계산에서 2x 플러스 3i를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듯이 2루트 2 더하기 3루트 5 같은 거를 절대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5루트 7이요 라고 하면은 나한테 진짜 정말 혼나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호안의 수가 다른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호안의 제곱인 수가 있으면 이것은 근호 밖으로 꺼내서 근호 안에 있는 숫자를 가장 작은 자연수로 바꾸는 걸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왜? 동류항이라는 그 비슷한 그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같은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모가 유리수가 있는 식을 유리화한 후 간단히 한다.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0-1번에 딱 1번 6루트 2 2번은 3루트 5 3번은 15분의 이 아이들 계산이 느리구나. 15분의 7루트 3이요. 와, 3분의 2 빼기 5분의 1은 이렇게 곱해서 빼지 않냐? 15분의 10 빼기 3이니까 7?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얘 설마 15분의 10 만들고 15분의 3 만들어서 15분의 7 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위에 거 쓰는데 루트가 있으니까. 그럼 문자로 싹 빼고 앞에 있는 개수 취급하듯이 숫자만 보셔서 호딱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속도가 좀 붙어요. 많이 해봐야겠죠. 네.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얼마? 4 빼기 1 더하기 2니까 얼마? 5 루트 2라고 계산 가능하겠죠. 이그젬플 10-2번이 그거예요. 루트 안에 숫자가 같은 애들끼리만 동류항 취급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1번의 답은 5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2번은요. 4 루트 2 더하기 3 루트 3. 자, 3번은요.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7. 자, 이제 시작입니다. 4번이요. 일단 뭐로 바꿔?
그게 무슨 소리니? 3루트 2 빼기 이렇게 2루트 3 더하기 루트 2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돼? 4루트 마이너스 4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계산해 줘야겠죠? 그럼 5번도 변형해야겠죠? 어떻게 바꿀까? 3 3이요? 4루트 4 루트 6이요? 4 루트 이거 뒤에 것까지 계산한 건가? 빼기 3 루트 6이요. 그 다음 더하기 얼마? 3루트 3 루트 6이요. 그래서 답은 4 루트 6 나오겠죠. 계산 되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니네들 기억은 안 나겠지만 분수, 소수 처음 볼 때 낯설었고 음수 처음 볼 때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 되게 잘 쓰고 있잖아요. 예, 얘도 이제 수 체계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계산을 호딱호딱 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 예제 10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계산하라고? 네네 10번 이거 빼가 빼면은 얼마? 아까 소인수분해 해, 이 자식들아. 소인수분해 해. 6루트 3. 참고로 소인수분해 하는 거에 조금 더 속도, 그걸 언제 정말 그 소수만으로 소인수분해를 하지 마시고요. 제곱수로 소인수분해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108이라고 하는 애를 내가 소인수분해를 한다 할게요. 그럼 2라는 애니까 54니까 나중에 또 2를 해서 27이니까 얘는 또 3으로 해서 9가 되고 여기서 3으로 하면은 3이 돼서 3의 제곱과 2의 제곱이라 6 루트 3 나와요 라고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를 이걸로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왜냐면 4의 배수 니네 배수 판별할 줄 아냐? 그렇구나. 3? 다 더해서 3의 배수? 그거랑 똑같은 게 9의 배수야. 다 더해서 9의 배수. 4는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왜냐면 이미 100은 4의 배수니까 뒤에 있는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 나누기 4 가능하거든요. 27. 나누기 9 가능하죠? 3. 얘 얼마로 나온다고요? 6. 이렇게 가능하면 얘가 조금 더 빨라요. 소인수 분해할 때. 그 배수판별법은 선생님 대체 언제 배우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때 배우던데요. 그다음 중학교 1학년 때도 한 번 더 하던데? 소인수 분해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얘네 분배 법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배 법칙이라는 게 뭐죠? 예. 요거 얘기해요. A에다가 B 더하기 C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반드시 뒤에 있는 애한테만 곱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다 한 번씩 곱해서 AB 더하기 AC 형태로 만들어주는 얘를 분배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또한 분배 법칙 이용하듯이 계산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고 근호 안에 있는 제곱수는 모두 다 근호 밖으로 꺼내고 유리화까지 다 한 다음에 곱셈 나눗셈 먼저 계산하고 그렇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 11-1번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자면요. 문제에서 뭐예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5 나와 있죠. 얘 뭐라고? 분배 루트 6 더하기 루트 10 이렇게 계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번은요. 자, 3루트 이게 바로 가능하면 참 좋을 텐데
다시 천천히 요거 하나만 하고 쉴게요.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18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요. 이미 2 곱하기 3인 걸 알고 있잖아요. 3이 두 개가 만났으니까 여기 거쳐서 이거를 루트 18 마이너스 루트 54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3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6으로 가지 말고 애초에 얘를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봐서 만났으니까 3 루트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지. 그 다음에 루트 18이라는 숫자는 이미 얼마니까 3의 제곱. 그쵸. 얘가 이미 3 루트 2니까 만나서 변할 게 없으니 그냥 곱해서 안에 집어넣으면 어떤지.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암산을 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이 수학이라는 업 자체를 학원 일 자체를 수학 학원 일을 하기 시작한 것 자체는 지금 횟수로 13년 차고요. 수학 학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거의 한 8년, 9년 됐어요. 그럼 그 동안에 제가 뭐 초등학교 애들만 가르치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거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거에 익숙해져갖고 이렇게 계산이 빨리빨리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당연히 경험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 책 한 권이 끝날 즈음에는 저랑 비슷한 속도까지는 올라오실 겁니다. 올릴 거예요, 제가. 스파르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을 간단히 해서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어떻게 쓰라고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루트 3 곱하기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2 루트 2. 그럼 어떻게 계산되죠? 앞에 거가 3 루트 6 뒤에 게 마이너스 3이죠? 다음 더하기 루트 6 더하기 4일 겁니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 4 루트 6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죠. 다른 거는 뭐 크게 없으니까 뒤에 밑에 있는 거는 잠시 뒤에 채워보시면 되고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헛소리를 한 게 여기 남아있네요. 다음 뒤에 이제 보면 제곱근을 어림한 값이 뭐냐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이 제곱근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로서 그러니까 숫자를 직접 이렇게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자체는 얼마 안 됐는데요. 예전에는 식 자체를 문장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식 하나를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그 영어 있는 단어 없는 단어를 총동원해서 샬라샬라샬라 블라블라블라 머시기 이거를 다 적어놨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미지수라는 개념 자체도 16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그 전까지는 something 혹은 some number 어떤 수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었습니다. another number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수는 뭐고 다른 수는 뭐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굉장히 문장이 길었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수체계를 정리하기 시작한 시작이 그 데카르트 아저씨예요. 니네 혹시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도덕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과 관련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 이제 존재 그런 그쪽에 관련된 얘기를 한 사람인데 데카르트가 수학적으로서는 굉장히 큰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뭘 했냐면 니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래프 만든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X축, Y축이라는 거를 정의하고 평면좌표라는 거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순서상 이렇게 하면 표시하면 되네? 라고 만들기 시작했던 게 데카르트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라는 거를 표현하기 시작한 것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아? 미지수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를 하기 시작했던 게 데카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없었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분명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그 R로서 표현하는 기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표현 또한 1600년대 이후에 나온 거고 사실 의미로서는 기원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식으로 값을 찾았었냐라고 하면 근사값을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구했어요. 그때까지는 무리수라는 걸 믿지 않았고요. 특히나 중세시대 때 신이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불확실하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딱 떨어질 거다. 즉 유한소수만 숫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값은 언젠가는 결론이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원주율의 끝이 어딘지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 소수 200짜리, 300짜리, 400짜리를 그 손수 구하는 노가다도 했었고요.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계열로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애가 뭘까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1.4, 14 뭐시기 이걸 제곱하면은 1.9999 뭐 이 정도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 루트 2라고 하는 애를 대략 1.414라고 한다라는 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놨습니다. 옛날 예적? 예. 그 찾아놓은 거를 표로 적어놓은 게 제곱근 표라고 하고요. 제곱근 표라는 거에서 시작이 1이에요. 1은 1이죠? 1.000. 그래서 소수 셋째짜리까지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루트 1부터 루트 9.9까지, 9.99까지를 나타내는 1.00부터 9.99까지를 나타내는 1000개의 숫자와 루트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루트 99.9까지 진행되는 1000개의 숫자, 총 2000개의 숫자를 적어 놓은 걸 제곱근 표라 하고요. 니네 책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마 있을걸요? 있어야 되는데? 없냐? 있네요. 그 제곱근 표라고 하는 게 총 200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읽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앞에 있는 숫자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 앞에 있는 숫자라고 하는 거를 1.0부터 시작해서 1.0부터 시작해서 9.9까지 적어 놓은 거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이 세로로 봐서 세로의 값으로 0, 1, 2, 3, 1, 2, 3 해서 9까지 나와 있는데 1.00이라는 값은 그럼 어디 있는 거야? 1.00 요 칸. 그럼 1.03이라는 거는 요 칸. 이런 식으로 그냥 요거랑 요거에 맞는 거를 찾아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1부터 100까지밖에 없을까요? 귀찮아서 안 먹는 루트 100은 뭐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10루트 1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루트 129라는 숫자를 찾고 싶어. 그럼 이건 제곱근표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얘를 1부터 99, 그러니까 100 사이에 있는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 루트 1.29 곱하기 100으로 바꾸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10 루트 1.29라고 해서 여기 1.29에 대한 제곱근표 값을 찾아서 구하시고 거기에다 10만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사값은 항상 몇 자리로 쓴다?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로 사용한다 라는 걸 기본 형태로 가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곱근표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어떻게 읽는지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1번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얼마라고? 10.3 어디 있어? 3.209. 그 다음에 13이라고 하는 건 13.0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3.606.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는 루트 얼마? 12.3이라는 애가 3.507이 되겠죠. 또 14.2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 여기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뒤로 한번 넘어갈게요. 41페이지까지 한번 가봐요. 41페이지에서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0보다 큰 수를 그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값을 어림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100 단위로 잘랐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애가 10의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예덕이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루트 5라는 애가 2.235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루트 50이라고 하는 애가 7.071인가? 제곱근표에 있어요. 제곱근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비슷할걸요? 제 기억이 맞으면? 이거 맞죠? 6이에? 얘는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루트 500이라는 숫자는 그럼 뭐를 이용해서 구해요? 얘야? 위에 아래야? 아래요. 왜 아래예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방금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10의 제곱 단위로 끊는다고? 그럼 얘는 100 곱하기 5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아래로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더 작았어요. 더 가까워서?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얘는 루트 100 곱하기 5죠. 그러니까 얘는 10루트 5가 될 테니까 이거를 대략 계산한 값은 얼마라고요? 22.36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루트 5천은 그럼 뭐예요? 100 곱하기 50으로 나와야 되니까 10루트 50이 되겠죠. 그러니까 값은 70.71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한번 흔들어 볼게요. 그럼 루트 20이라는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0.25. 루트 20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거듭제곱 꺼내면 뭐예요? 2루트 5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4.472. 2 곱하기 2.236이잖아요. 4.472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그냥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루트 0.5는 얼마예요? 얘는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5죠. 10분, 약분하지 말고 미친 사람아. 이거 두 개를 줬는데 이 두 개에서 봐야 될 거 아니니. 10분의 5라는 애는 루트 10분의 5라는 애는 말했죠. 제가 분명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10의 제곱 단위가 필요해요. 100만 이런 애들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도 분모에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100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10분의 5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야 된다고요?
100분의 50으로 봐야 되니까 얘는 10분의 루트 50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0.707입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 0.05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고요? 다음 분에 네? 예? 하면 100분의 100분의 5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100분의 5니까 몇 분의 몇이야? 루트 100분의 5니까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루트 5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야? 0.2236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게 니들이 한번 계산해봐. 이거 얼마예요? 이거, 뭐예요? 707. 답이 뭐예요? 7071이에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몇 개씩 센다고? 10에 거듭제 제곱으로 센다고. 즉, 2칸씩 생각하세요. 0이 몇 개? 밖으로 나와야 되는 0이 몇 개? 3개. 아,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7071.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루트 0.005 몇 칸씩 움직인다고? 2칸씩. 그러면 2칸을 뒤로 움직이면 얘는 뭐예요? 0.076 왜요? 707이라고 하는 그 50을 뒤로 소수점 한 칸, 2칸 보낸 거니까. 이렇게도 기억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그젠플 13-1번 확인할게요. 300이라는 숫자는, 루트 3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 가능하다고? 3 곱하기 100으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10 루트 3이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732 나오죠. 그래서 답은 17.32요. 자, 그럼 루트 3000이라는 값은 30 곱하기 100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숫자는 10 루트 30이요. 이게 제일 헷갈려요. 100이 나오면 10이 된다가 가끔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100이 나오면 100이 된다. 이게 너무 이렇게 해서 아까도 그런 실수해서 대답하신 분들 몇 분 계셨죠. 그런 실수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5.477이니까 답은 54.77. 그럼 3번은 결론 빈칸 채우고 마지막에 답 채우시면 얼마 나와요? 0.1732. 뒤에는요? 밑에는요? 0.547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지금 3, 5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너무 빠르냐? 괜찮아요? 그 예제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제 13번을 보시면 뭐예요?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숫자로 들어갑니다. 2.3이랑 23의 차이.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몇 칸씩 움직인다고? 2칸씩. 자, 그러면 1번은 소수점을 찍어버려. 루트 230 대신에 어디다가 소수점을 찍어버려? 여기다가 소수점을 찍어버려. 그러니까 2칸씩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찍어버려. 그러니까 2칸 앞으로 갔으니까 10을 더 주면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인 거죠. 한 번. 2.3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15.17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까? 다음. 그럼 두 번째 2번은 뭐라고요? 2300이니까 어떻게? 두 칸을 해서 몇 번 앞으로? 한 번 앞으로. 그러니까 23에 대한 근사값 47.96. 감이 와야 되는데, 감이 와야 될 텐데. 한 번 움직였으니까 100이 나오면 얼마? 그래서 10만큼 곱해진 23. 그래서 소수점을 하나 뒤로. 요거만큼 세서, 이거만큼 세서 한 번. 그러니까 봐봐. 루트 2.3이라는 값이 11.517이잖아요. 다음 루트 23이라고 하는 값이 뭐였죠? 4.796이라는 숫자예요. 소수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230이라는 숫자를 움직여서 두 칸 움직여 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몇 번 움직였어? 한 번 움직였어. 그러니까 얘는 소수점을 뒤로 한 칸 보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까. 그래서 2300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한 번 움직였으니까 소수점 뒤로 한 칸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속도를 조금 더 붙일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이번엔 23000인데요. 그럼 이번엔 앞으로 몇 번? 두 번. 그러면 이거 근사값을 앞에 거야, 뒤에 거야? 근사값 모양을 보면은 2.3. 앞에 거 모양 확인하는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1517이라는 숫자 배열을 써놓고 두 칸 움직였으니까 소수점은 뒤로 두 칸 찍으라고요.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4번도 한번 볼까? 그럼 루트 0.23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바꿔? 뒤로 한 번. 두 칸씩 움직인다 그랬어요. 뒤로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에 대한 근사값이야? 2.3이야? 23이야? 23에 대한 숫자 배열을 써놓고 소수점을 한 칸? 작아져야 되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뒤로 몇 칸? 뒤로 몇 번? 칸이 아니에요. 뒤로 두 번. 그러니까 소수점 두 칸. 그래서 답은 맞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4번이죠. 4번이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의용 들어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뜬금없이 이 두 개를 주고서 뭐가 있냐? 이런 거 구하라고 시켜요. 내배하면 되는 거. 네. 그러니까 뭐예요? 2루트 23이죠. 2루트 23이니까 여기다 2배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찾아라. 이게 난이도 제일 높였을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10의 거듭제곱밖에 안 나와요. 토평, 장자, 다산? 안 나와요. 36에서 나와요. 여기까지 해서 제곱근과 관련된 모든 설명이 다 끝났고요. 제가 설명 안 하고 건너뛰었던 거는 제곱근에 관련된 설명이 아니어서 건너뛰었어요. 그럼 그거 부분 하나를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지워도 괜찮을까요? 제곱근 표는 이제 구하는 패턴은 어쨌든 그 1부터 100 안에 있는 그 제곱근 표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곱근 표라고 하는 건 루트 A라고 하는 애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를 근산화하는 값인데 여기서 A의 범위는 어디보다? 1부터 어디까지? 100보다 작은 수 99.9까지의 값을 근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교과과정 바뀐대요. 이걸 교과서에서 설명을 해요. 무슨 소리야 그게? 교과과정에서 빠진 내용이라고 분명 못을 박아놨는데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과서에서도요. 왼쪽에 있어요. 내가 방금 전에 넘어갔던 부분이요. 아마 12번 그 앞쪽일 거예요. 뭐냐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어떤 수 x가 있을 때요, 그 x의 값이 n보다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1보다 작다면 x라는 애를 n 더하기 알파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죠. 예를 들어 2.357 뭐시기 하는 그런 애가 있으면 얘를 2 더하기 0.357 뭐시기 이걸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요 앞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n은 정수라고 할 때 n이라고 하는 애를 정수 부분, 어디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예요. 수직선상으로 왼쪽에 있는 값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선상으로 왼쪽에 있는 값이에요. 이러면 곧 틀릴까봐 계속 몇 번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요. 뭐라고요? 수직선상으로 왼쪽에 있는 값이에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소수 부분의 특징 중에, 소수 부는 뭐야? 부분이라고 하는데, 소수 부분의 특징은요, 0부터 1 사이 값입니다. 다시 0부터 1이에요. 즉 무슨 말이야? 양수예요. 양수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요. 자, 그러면 조연아, 마이너스 1.5의 소수 부분이 얼마라? 소수가 이건 아니구나. 0.6의 소수 부분이 얼마야? 그러니까. 자,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1.6의 소수 부분이 얼마야? 그러니까. 아니, 네 이름 너무 어려워요. 잠깐, 현건이. 나 이거 안 봤어. 나 보기 전이야. 아직 보기 전이야. 제가 사람 이름을 진짜 못 외워요. 어느 정도로 못 외우냐면, 제가 첫 학원에서 퇴사하고서 딱 2달 지났을 때 그 학원 선생님들의 80%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한 1년 정도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이 내 이름이 사라졌어요.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제가 3년 동안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하고도 이름이, 얼굴 떠오르는데, 그 선생님이랑 뭐 했는지 다 아는데, 이름이랑 막. 심지어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구가 있거든요. 10살 때부터 친구예요. 28년직입니다. 횟수로. 저 걔한테도 이름 가끔 잘못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잘못 부르거나 헷갈려 한다고 해서 삐지거나 화내거나 좀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따졌으면 전 이미 절교 당했어야 돼요. 네. 한건아? 지금 제가 분명 소수 부분에 부호가 뭐라고 했어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수라고 했어요? 0부터 1 사이요. 근데 지금 니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이너스 0.6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고요. 얘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어디부터?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죠? 작은 거죠?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다시 얘기해봐. 정수 부분이 자,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요? 소수 부분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점. 뒤질래? 뭐 임마?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1.6이 되냐고. 0.4요. 소수 부분이 얼마라고요? 0.4요. 양수만 보면 되게 쉬워요. 양수는 너무 쉬워요. 양수는 너무 쉽지. 자, 1.4는 정수 부분이 얼마야? 1이요. 소수 부분은 얼마예요? 0.4요. 알지? 그지? 근데 이게 수직선상으로 생각을 하라니까? 어려워요가 아니라 머릿속에 수직선을 박아 넣어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4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어느 숫자에 있는지 계산이 돼?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가야 마이너스 1.4가 된다고? 0.6. 그러니까 그게 소수 부분이라고. 수직선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도 너무 뻔한데, x에서 n만큼 뺀 값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이 얘기를 왜 할까? 그럼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얼마예요?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얼마예요? 라고 할 때, 루트 2는 대략적으로 어떤 정도의, 무슨 값을 가질까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요? 1이요. 그럼 소수 부분이 얼마예요? 소수 부분이 얼마예요?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부호가 달라요.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 뺀 거가 소수 부분입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의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음수일 때. 그럼 마이너스 루트 2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으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소수 부분은 그럼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만큼을 뺀 거니까 플러스 2. 이게 소수 부분이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소수 부분은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뺀 값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자, 그러면 그 다음 거기 몇 번이냐? 예제 12-2번이죠. 예제 12-2번.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갈 거냐? 12-2번은 이렇게 풀어요. 진짜 헷갈리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이거 부등식 써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3-루트2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난 이걸 보면은 정수 부분이 이만큼이고 소수 부분이 이만큼이구나가 한 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하세요. 마이너스 루트 2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라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라고. 그럼 3-루트 2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라고? 1부터 2 사이죠. 정수 부분이 얼마? 1이요. 그럼 소수 부분이 얼마예요? 3 마이너스 여기서 뭘 뺀? 1만큼 뺀. 근데 갑자기 3을 여기다 3도 했으면 여기도 3도 하고 여기도 3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1부터 2 사이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정수 부분이 1이 되고요. 정수 부분만큼을 이 값에서 빼준 2-루트 2라는 값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A가 얼마라고요? 1. B가 얼마라고요? 2 마이너스 소수 부분은 다시 뭐라고? 그래서 정수 부분을 뺀 거.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 그러니까 B는 얼마라고요? 2-루트 2라고요. 거기다가 10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죠? 지금 이 마지막에 배운 두 가지가 헷갈리죠? 이 두 가지가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니네가 일단 연산이 느린 상태에서 요거까지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에 대한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